이번 시간은 삼국 통일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케이? 책을 한번 읽어봤지? 읽고 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항쟁하는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맞지? 근데 가장 마지막 6세기 때 전성기를 누렸던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신라였지, 맞지? 그래서 우리 약간 지도를 약간 그려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었겠죠, 맞죠? 여기는 어디? 신라. 여기는요? 백제. 여기는요? 고구려. 그죠? 한 요러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6세기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개의 나라가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죠. 사이가 좀 나쁘겠지만 지금 특히 어디와 어디의 사이가 가장 나빠요? 신라, 백제. 그렇지. 신라하고 백제하고 완전 으르렁거리고 있겠지, 맞지? 그 이유는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죠, 맞죠? 그리고 그 백제 왕도 죽여버렸잖아, 맞죠?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고구려는요? 고구려하고 신라와의 관계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나쁠까요? 고구려의 영토를 빼앗아간 상황인 거지, 맞지? 그죠? 백제하고 고구려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예전에는 원래 고구려 백제가 사이가 나빴지. 그잖아, 맞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 나빼드겠죠, 맞죠? 나쁘진 않을 것 같죠, 맞지? 그렇다고 막 좋을 것 같지도 않고요, 맞지? 그런데 고구려가 지금 남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까지 빼앗겼는데도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그 이유는 중국이 드디어 뭉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혁준아, 콧물 났어? 581년 어디의 통일입니까? 수나라의 통일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갈라져 있었잖아, 맞지? 그죠? 남쪽에는 남조, 위쪽에는 북조. 이런 걸 무슨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지, 맞지? 특히 남조는 뭐 거의 오리지널 중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만든 국가가 아니라고요, 맞지? 우리 위쪽에 있었던 중국이 특히 뭐 오랑캐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만든 나라가 북조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술을 만들었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국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피가 섞인 애들일까요? 피가 섞인 애들. 북쪽 이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민족 출신. 그런데 중국이 통일되고 나면은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까? 중화 중심, 맞죠? 중화주의. 지금 중국인 아직도 있잖아, 맞지? 황제 중심 체제를 만들려고 하지, 맞지? 황제는 몇 명 있습니까? 중국 세계관은 한 명이죠. 대신에 주변에는 누구들이 있어요? 신하를 뭐라 부릅니까? 주변에 왕들이 있잖아, 왕들이. 그래서 황제가 그 왕들을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주죠, 맞죠? 대신에 그 왕은 황제를 인정해야 되지, 맞지? 스스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중국이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교류도 하게 되고 중국에서 뛰어난 문화도 전수해주고 막 한다고요. 오케이? 자, 수가 통일됐을 때 백제는 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미워했을까요? 잘 보였겠죠, 맞죠? 어이구, 수 축하합니다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백제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뭐 해달라고? 우리 왕으로 좀 임명해 주세요 하거든. 그러면 중국에서 오케이 하면서 백제 왕을 임명해 줘요.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라는 뭐 교류가 안 되니까. 신라 지금 교류가 되잖아요. 한강유역 있잖아. 어떻게 했을까? 수와 잘 지내려고 하겠죠, 맞지? 고구려는 어땠을까요? 안 지냈죠. 싫어요. 싫어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맞지? 그럼 수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고구려를
혼내줘야겠지, 맞지? 네. 실제로 혼낼까, 혼내지 않을까요? 네. 혼내죠, 맞죠? 자, 수나라는요, 고구려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자 총 3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 수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 신라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수나라 고구려 좀 공격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 신라가 어떤 편지도 보내냐면 우리 걸사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구걸한다. 뭐를? 병사를 구걸하는 편지도 보내고 합니다. 수나라에.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1차 침입, 3차 침입보다는 여기 있는 2차 침입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나라는요. 113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하죠. 맞지? 113만이면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많죠. 맞지?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죠. 60만인데 우리. 맞지? 우리는 근데 깐나내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거의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거지. 와 젊은이 그지? 130.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량 아닙니까? 식량을 운반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 맞지? 그래서 맨 첫 번째 애가 출발하고요. 전쟁터에. 맨 마지막 애가 출발하는데 40일 걸렸답니다. 40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다 한 번에 못 가잖아. 그래서 딱 출발하고 마지막 병사까지도 출발했던 게 40일 걸렸대. 40일. 굉장히 많은 군대가 왔지. 맞지? 그런데 고구려가 얘들의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내지. 맞지?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장군 이름이 나옵니다. 맞죠? 누굽니까? 들어봤어요?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맞지? 사람 아니고. 찜도. 그치? 을지문덕이 우리 역사상 대첩이 3개 있잖아. 3대 대첩. 그 중에 한 가지 무슨 대첩입니까? 살수 대첩이지. 맞지? 우리 이 살수는 청천강이라는 지역이고요. 이 살수에서 이들을 격퇴하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수나라 군대가 사실 고구려는 굉장히 많은 성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맞지? 근데 이 성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고 가려고 하는데 엄청 힘든 거야. 근데 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구려 왕은 여기 평양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이렉트로 여기 가가지고 얘를 잡고 싶은 거. 그래서 이 113만 명 중에서 30만 명을 뽑아요. 특수부대를.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곧바로 이 평양을 공격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을지문덕한테 당한 거지. 맞지? 그래서 30만 중에서 실제로 살아간 인원이 1000명도 채 안 된다고 하지. 맞지? 몇 명이 죽은 겁니까? 29만 명이. 맞지? 을지문덕한테 몰살당한 거지. 맞지? 그리고 고구려 애들은 또 착합니다. 29만 명의 시신을 다 챙겨가지고 여기에 무덤을 만들어줘요. 무덤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겠지. 맞지? 그리고 거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비석도 세워놓습니다. 너희 중국 놈들 여기서 뒤졌다. 함부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래서 전쟁 승리 기념비를 탁 세워놔요. 그리고 이 수나라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일찍 단명합니다. 그리고 등장했던 나라는 618년 누구의 등장입니까? 당의 등장이죠. 당. 이 당나라는 그 전에 있었던 수나라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맞지?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잖아.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 고구려와 친하게 지냅니다. 처음에는 고구려와 잘 지냅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문화들도 막 전수해주고 막 하거든. 우리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요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주고 한다고. 대표적으로 우리 도교라고 하는 종교도 알려주고 막 해요. 도교 들어봤어요? 무슨 신선 이런 거 있잖아. 불로장생, 영원한 삶 뭐 이런 것을 믿는 종교인데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런데 이 당나라에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세종대왕이 떠오르지, 맞지? 근데 중국인들한테 너희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태종입니다. 이 당태종 때 당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보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 이 사람의 활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일한 실수가 뭡니까? 다시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거죠, 맞지? 자,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당태종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여기가 뭐 있었다 그랬지? 무덤. 중국인이 보기에 쪽팔리지 않았지? 당나라는 이 무덤을 부셔버립니다. 산산조각 내버려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친선 관계에서 무슨 관계로 돌아선 상황입니까? 아기 관계. 적대 관계로 좀 돌아선 상황이지, 맞지? 야,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또다시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맞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전쟁. 전쟁. 또다시 뭐를 침략을 막기 위한 준비를 했겠지, 맞지? 대표적으로 우리 전쟁 준비하면 방어를 하잖아, 맞지? 네. 가장 먼저 뭐가 또 떠오릅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이죠. 이때 등장합니다. 무슨 성을 쌓기 시작합니까? 우리 고구려가 여기다가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지, 맞지? 뭐라고? 뭘 처음 알아? 천리장성 싸운 거 처음 알았어요. 주머니는 만리장성밖에 모르는데.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천리장성을 쌓는 총책임자로 갔던 사람이 우리 성은 연씨입니다. 개소문입니다. 실제로 성이 연씨이지, 맞지? 이름이 개소문이고. 와우, 이름 너무 좋다. 맞지?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는 총책임자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연개소문은요, 완전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성격과 닮았습니다. 우리 고구려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고구려인들. 무서워요. 맞지? 막 약간 전쟁. 전쟁자라고 맞지? 강경하고 이런 느낌 나잖아. 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은 중국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당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느낌을 보면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쏘잖아? 그럼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핵 써요. 걔들이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는 미사일 한 3방 쏴버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초반기에 얘들이 찍소리 못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당시 고구려의 임금은 영유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영유왕은 연개소문과 성격은 달랐습니다. 어떤 느낌? 약간 평화를 추구하는 느낌 있죠.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럼 영유왕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쏘지 마. 쏘지 마세요. 왜? 뭐가 필요해? 쌀 줄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 전쟁은 안 좋은 거야. 이런 입장 있죠. 그래서 영유왕 같은 경우에 당나라의 각종 요구들을 어떻게 할까요? 좀 잘 들어주는 느낌이겠지. 전쟁만은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연개소문이 보기에는 굉장히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야, 우리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데 저렇게 비굴하게 있냐. 저거 한 번, 두 번 들어주다가 끝도 없을 텐데. 불만이 막 쌓인 거죠. 맞지? 결국에 참다 못한 연개소문이 뭘 선택해버립니까?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642년. 리액션 왜 그래? 몰랐어. 연개소문의 정변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요? 날려버리죠. 맞죠? 그리고 새롭게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습니다. 부정. 그 임금님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맞지? 누구? 약속을 보장하는 부장.
그럴 수도 있겠네. 보장항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이제 당나라에 대해 평화적입니까? 아니면 강경합니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에 누구의 공격이 시작됩니까? 당 644년 신라예요? 당. 당나무? 누가 당이 좀 성에게 안시성인가? 그렇죠. 당태종이 침입합니다. 나서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전투에서 당태종이 공격을 막아냅니까? 안시성. 우리 그게 안시성 전투지, 맞지? 봤는데 저 재밌어 안시성. 조인성 나오잖아 조인성. 이 안시성 전투에 그 안시서서 그렇잖아. 안시성. 선생님 아까 조금 저도 인정했어요. 왜 안시성? 좀 시성. 안시성 전투입니다. 왜 빵빵 터졌어? 오늘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생각하면 더 웃길 걸. 또 혼자서 크크크 하지 마. 엄마가 야 너 안 씻어 하면 갑자기 또 안 씻어 하면서. 자, 결국에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고구려가 중국의 공격을 다 막아내죠,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전체의 입장에서 고구려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왕. 방어막 우리 바다에 보면은 파도 못 오게 하는 거 있잖아. 방파. 방파제. 그럼 고구려가 이런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 맞지? 착하네. 근데 이거 좀. 먹어야 되는 오케이. 거죠. 근데 자기네도 하기 싫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떡하겠어, 근데 쳐들어오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약간 요 세 개의 나라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구려에서는 우리 장수왕 이후에 고구려가 점점점 힘들어진다고 했지, 맞지? 내부적으로는 왕위 계승 분쟁이 나타납니다. 서로 왕위를 침탈하기 위한 분쟁이 나타났다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통일되게 되면서 중국으로 대한 위협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맞지? 근데 어느 순간 좀 고구려도 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이제 어디 지역을 좀 신경 씁니까? 아래. 아래 지역을 좀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연기소문. 아니, 우리 전래동화 보면은 그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맞지? 온달. 우리 온달 이야기 알아요? 온달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왜요? 몰라요. 달. 온달이 왜 죽어요? 전쟁 갔다가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당. 신라와의 전쟁입니다. 온달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목숨 걸고 한강 유역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시체가 안 움직였다잖아. 억울해서. 시체가 원래 안 움직이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들고 갈라 해도 옴살달짝 안 했잖아. 근데 이제 평강공주가 가가지고 여보 이제 됐어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관이 움직였다라고 하잖아. 안 들어봤어요? 와. 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와. 부모님이 전래동화 이야기 잘 안 해줬어? 네. 쌤 해줄까? 나중에 여기 쌤 무릎에 딱 기대가지고 들을래? 네, 저 하고 싶어요. 옛날에 하면서 바보 온달이 있었단다 하면서. 다시 이제 남쪽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백제는 드디어 서력전을 성공합니다. 쌤이 그 성왕 사건 이후 때부터 백제는 군대만 생기면 신라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했지, 맞지? 네. 드디어 뭔가 서력전을 합니다. 그거는 연개소문 정변과 같은 시기입니다. 642년. 대야성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 대야성은 경남 합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대야, 큰 사람 대야. 자꾸 이런 이상한 개그 하면 안 되는데. 전 잘 맞네요. 자, 이때 백제가 리벤지에 성공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요 잠깐 우리 신라의 약간 신분제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신라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도가 있었지, 맞지? 여기에서 골이랑 품이랑 나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골이 또 뭘로 하네요. 골 또 두 개지 맞지? 성스러운 뼈다구하고 맞지? 성스러운 뼈다구랑 진짜 뼈다구가 있잖아요, 맞지? 맞지? 이 성골 진골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주로 정설로 아니 가장 뭐 여러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이 성골은 원래 성골 출신만 왕이 됐지 맞지? 그래서 그래서 얘들은 자기의 성스러운 뼈다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친혼하지 근친혼. 아, 그게 뭐예요? 자기 여동생이나 엄마야. 아니면 자기 엄마나 우와, 자기 아빠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결혼했거든. 상상하니까 진짜 짜증. 맞지? 맞죠? 아우, 짜증나요. 아우,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이세요? 아, 형이랑 결혼 못하지. 아니 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근친혼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안 좋지 맞지? 기억나가. 맞죠? 기억나, 기억나. 그래가지고 이 성골 출신에서 뭐가 끊깁니까? 남자애가 끊기잖아 맞지?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왕들이 두 명이나 등장하잖아. 뭐 선덕여왕, 진덕여왕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엘리자베스. 끊겼기 때문입니다.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 진골은 어떻게 됐을까? 끊겨요. 진골은 아까 전에 지원이처럼 아우 씨 어떻게 그 결혼해요? 이런 애들 있었을 거 아니야. 얘들은 그러면 자기 가족끼리 결혼 안 했겠지. 그냥 다른 귀족과 결혼했겠죠, 맞죠? 그런 애들은 이제 왕이 될 수가 없고 진골로 계급이 한 단계 떨어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이 성골 출신의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에도 기회가 오는 겁니까? 진골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지, 맞지?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지, 맞지?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잘생긴 사람. 춘추 전국시대. 자, 춘추는 성골 출신입니까? 진골 출신입니까? 진골 출신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 김춘추가 여기에서부터 부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대야성을 지키는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가 뭐예요? 사위를 죽여요? 내 딸의 남편이지. 어? 그래서 그러면 김춘추의 사위라면은 이 대야성에는 김춘추의 사위와 누가 함께 있을까요? 김춘추의 딸이 함께 있겠지, 맞지? 우와. 그런데 백제 의자왕이 대야성 전투에서 그 두 명의 목을 날려버리죠, 맞지? 의자왕이요? 의자왕이요. 그 여자 막 끼고 댕기는. 의자왕이 백제 마지막 왕이잖아. 아, 잘 이정은 자, 의자왕이 대야성에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여버립니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김춘추가 몇 날 며칠 동안 영혼이 없었대요. 멍하게 있고 맨날 밥도 안 먹고 자기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엄청 슬프겠지, 맞지? 그래서 김춘추는 다짐합니다. 내가 꼭 꼭 누구를 죽이겠다. 의자왕을 꼭 내 손으로 죽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백제한테 다시 리벤지하고 싶잖아, 맞지? 근데 지금 신라가 조금 힘이 약한 상황이란 말이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 가장 먼저. 아니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고구려에는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의 성격은 강경하다, 평화롭다. 강경하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김춘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왕은 무슨 왕? 고구려에는 보장왕이었겠지. 근데 보장왕은 허수아비죠, 맞죠? 실권은 연개소문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뭐라 했을까요? 오케이 합니다. 대신 이야기를 하죠. 야, 근데 김춘추 너 너무 얼굴이 두꺼운 거 아니냐? 너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 사전에 해야 될 게 있지 않냐? 뭡니까? 땀줄 아닙니까? 너희가 빼앗아간 한강 유역 반납해라는 거지, 맞지? 김춘추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김춘추가 안 돼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계 소문이 봐도 김춘추가 비범한 인물이거든. 나중에 얘가 해가 될 거, 고구려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춘추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고구려에 김춘추의 친구가 있었대, 친구가. 그 친구가 감옥에 가서 또 전래동화를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전래동화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서 김춘추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연개소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김춘추가 풀려납니다. 신라님이 망했다고요. 내가 가서 왕한테 설득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아마 왕이 오케이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그 한강 유역 다시 돌려준다는 확답 받고 올게. 토끼와 했던 거랑 똑같죠. 마치 간 집에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불화쳤네.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김춘추가 이렇게 짱구를 굴려봐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굽니까? 당나라가 있었지. 당나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안시성에서 박살난 상황이잖아. 누구 때문에? 고구려한테. 해서 당나라도 애타게 찾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랑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줄 사람. 그게 어디였던 겁니까? 신라였던 거죠. 맞죠? 신라도 자기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당나라가 맞아떨어진 거고요. 그죠?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떠나게 되고요. 그 결과 당나라와 무슨 동맹이 체결됩니까?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648년 나당 이게 나당.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신라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급합니까? 백제를 먼저 쳐주길 원하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급해? 고구려가 더 급하죠. 맞죠? 근데 이들 동맹을 하면서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백제부터 공격하겠다. 그리고 백제 지역의 영토는 누가 가져가고? 신라가 가져가고 그 다음 고구려를 공격하면은 고구려 영토는 누가 가져간다? 당나라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거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디부터 공격하게 됩니까? 660년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백제는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맞죠? 자,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전투입니까? 황산벌 전투지. 들어봤어요? 황산벌의 계백. 그렇지.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인가? 5천 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김유신과 당나라라 맞서죠. 맞지? 5천 명 다 도망가고 5천 명밖에 없었대. 그죠? 여러분들 여기 황산벌 여러분들 갈 겁니다. 남자애들은 꼭 갈 거야. 이 황산벌이 논산입니다. 논산. 우리 육군 최대 훈련소가 있는 곳이 여기죠. 가면은 황산벌의 계백의 전기를 받아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멋있지. 논산 훈련소 엄청나게 큽니다. 나 해군 갈래. 엄청 커요. 왜냐면 쌤이 예전에 여기서 잠깐 간 적이 있었거든. 선생님 저 그럼 육군 안 갈래요. 저 해군 갈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류탄 던지러 간대. 엄청 기대했거든. 수류탄을 던져보는구나. 그런데 8시에 훈련한다 하더라고. 근데 5시에 깨워요. 5시 출발하더라고. 내가 아니 근처 수류탄 던지러 가는데 왜 5시에 나가지 생각했는데 수류탄 던지러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것도 훈련소 안에. 훈련소 안인데 수류탄 던지러 간다길래 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엄청 크다는 거지, 맞지? 엄청 큽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꼭 갈 겁니다. 잘 갔다 오세요. 자, 백제가 멸망당했을 때 백제인들은요 다시 백제를 살리기 위한 무슨 운동을 합니까? 부흥운동을 하겠지, 맞지?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도와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을 도와줬던 나라. 왜? 그렇죠. 왜? 일본이 이정은? 지원해 줍니다. 지원이가 지원해주는. 그래서 663년 일본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그 전투를 백강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외의 지원도 실패하게 되죠. 맞죠? 근데 이게 일본 역사를 공부하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일본도 이 여파로 인해서 권력층이 바뀌어 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군대를 도와줬거든. 그래서 이러한 단편적인 걸 봐도 백제와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볼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일본의 왕이 천왕이라고 하지, 맞지? 외왕, 일왕.
이 사람이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엄마는, 자기의 손족, 자기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백제인이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 됐나? 그 다음은 이제 어디가 남은 겁니까? 고구려가 남은 거죠. 맞지? 그래서 668년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전투는 평양성 전투지. 맞지? 네. 평양성 전투. 자, 근데 야, 고구려가 이렇게 빨리 망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죠. 맞지? 왜 고구려는 누가 버티고 있는데 연개소문이라고 개소문이라고 하는 강인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고구려를 공격하기 1년 전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있었거든. 남생이 그렇죠. 남생이 맞죠? 남산, 뭐 남생, 맞지? 남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근데 얘들끼리 권력 다툼이 생기지, 맞지?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연남생, 이 남생이라고 하는 애는 이름부터 이제 좀 얌생이 같지, 맞지? 양생이 같아요. 얘가 중국의 당나라한테 투항해버리죠, 맞지? 자기 고구려 내부 문서를 다 가지고, 맞지? 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이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었는데 안에서부터 문이 열려버립니다, 맞지? 내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맞지? 그래서 이 고구려도 그냥 끝날 나라가 아니지, 맞지?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약 정확히 딱 30년 뒤에 다시 세워지죠, 맞죠?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 발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맞지? 이해돼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야욕이 시작됩니까? 당나라는 어디를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백제 지역에다가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요. 우리 고구려 지역에다가는 안동도호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라 지역이죠, 신라. 우리 신라 지역에다가는 계림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보였는데 이러한 야욕은 신라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동맹에서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전쟁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맞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래서 669년부터 나당 전쟁이 시작되고요. 우리 여기서 누가 승리합니까? 신라가 승리하지, 맞지? 바다에서는 기벌포라고 하는 곳에서, 육지에서는 매소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675년이고요. 그래서 676년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통일은 어디에만 그쳐버렸습니까? 어디? 대동강 이남만 신라 영토가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지, 맞지? 그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우리 이러한 내용들이 나당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우리 여기 백제 멸망까지는 이 김춘추가 왕이었거든. 태종무열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태종무열왕 고구려에 그러니까 자기의 숙제는 한 겁니다, 맞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백제 의자왕을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되지 못했지, 맞지? 김춘추가 의자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의자왕은 어디로 압송됩니까? 당나라로 압송돼 버리잖아, 맞지? 그리고 뭐예요? 응? 압송되면 뭐예요? 중국에서 죽었겠지. 그리고 고구려 멸망은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누가? 우리 바다의 용이 됐다는 사람 있잖아. 문무왕 들어봤어요? 문무왕.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선생님. 응? 저 대하성 전투 백제죠. 여기 신라 지역.
자,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발해 이야기를 좀 했고요, 맞지? 네. 요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습니다, 맞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자, 우리 발해에 관련돼서 우리가 발해에 15명의 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요쪽에는 지금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당이 있지, 맞지? 당. 맞죠? 그러면 우리 조금 혹시 정치나 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어? 은상이요. 은상이. 대통령이 꿈이긴 해요. 은상이가 대통령이다. 자, 이 네 개의 나라를 분석했을 때 어디와 어디 나라는 조금 가깝게 지냈을 것 같고 어떤 나라들은 좀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습니까? 당과 신라를 가깝게 지냈을 오케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당과 신라의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근거를 물어봅시다. 발해 때문에. 발해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를 이해했다 했잖아요. 오, 그럴 수 있겠다, 맞지? 그럼 발해가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안 좋았을 것 왜요? 같아요. 당이 그거 먹어버리잖아요. 약간 은상이는 역사적 역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대적 상황을 읽는 능력이 있네요.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쌤이 생기부에 써놓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탁월하다라고 써놓을게요. 자, 발해하고 신라는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지 맞지? 그지? 발해가 보기에는 신라는 뭐한 나라입니까? 자기 엄마 죽인 사람. 그렇죠, 그런 느낌이겠지 맞지? 자, 당나라하고 발해 사이는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왜요? 엄마 죽인 사람. 거의 막 부모를 죽이는 원수처럼 안 좋았을 겁니다, 맞지? 그러면 발해는 혼자네. 아니요 일본. 그렇죠, 맞지? 발해는 여기와 가깝게 지냅니다, 일본과. 당과 신라는 생각보다 이제 발해가 등장하면서 조금 가까워지는 이러한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맞지? 예. 맞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도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맞지? 네. 예. 그런 느낌. 자, 이 당시 발해에서는요, 일본에다가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상당히 가는 길도 힘든데 생각보다 많은 편지를 보내요. 그 이유는 발해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발해가 일본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와달라. 고려라고 이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나 발해 왕은 이렇게 안 보냈다고. 나 어떤 왕은 나 고려 왕이 일본 왕한테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습속을 이어받았고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딴 나라 보낼 때 우리는 일본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딴 안 보내잖아, 맞지? 네. 우리가 중국을 이어받았다 이런 거 안 보내잖아,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보냈다는 이유는 발해가 자기의 뿌리를 분명히 한 거죠,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뿌리를 내가 분명히 한 거라고요, 맞지? 무슨 의식을 분명히 한 겁니까? 고구려 계승. 계승 의식을 분명하게 내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발해는요. 우리 발해 어디까지 하다가 끝났습니까? 멸망까지 봤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 삼성육부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구나. 자, 발해는 총 우리가 15명의 왕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사실 다 뭘 했는지는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해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가 고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이 무왕, 다음이 문왕, 그 다음이 선왕. 우리 좀 여기 좀 할게요. 여기가 10번째 왕이니까 점점점점 15번째 왕. 자, 우리 발해가 처음 만들어졌던 게 몇 년이라 했습니까 그때? 926년이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누가 만들었다고요? 개주요. 우리 그러면 얘들 다 성실은 뭡니까? 대. 대시겠지, 맞지? 926년에 건국합니다.
자, 누가요? 조왕.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맞죠? 대주왕. 어디에서 공격합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동모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인들만 데리고 한 건 아니라고 했지, 맞지? 네. 우리 여기 있는 소수이긴 하지만 지배층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습니다. 맞지? 하지만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지배층은 말갈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이러한 애들을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무왕 때 와서는 누구와의 사이가 안 좋습니까? 당과 신라. 신라와 대립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죠? 그죠? 근데 우리 나라가 생기고 나면 이런 전쟁들이 많아요. 전쟁들은 왜 할까요? 땅을 먹기 위해. 땅을 빼앗기 위해. 쌤 생각에는 약간 전쟁은 약간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명분. 자기 나라를 더욱더 탄탄히 하기 위한 초석을 까는 작업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분. 발해가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은 발해는 누구를 계승했다? 고구려. 고구려 계승했다. 그럼 당연히 누구랑은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여기랑 안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발해인들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발해인이야. 우리란 자긍심과 긍지와. 그런데 발해를 세운 왕이 당나라랑 엄청 잘 지내요. 강가 쓸게 다 빼주면서. 그러면 뭔가 그런 정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나라의 아니요. 근본을. 그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는. 문왕 때 와서는 이제 관계를 회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당과 신라와 친선 관계를 지닙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 이 시기부터 우리 당나라로부터 많은 문화를 유입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발해로부터 많은 것들을 당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삼성 육부 제도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요? 네. 지수. 삼성 육부 우리 책을 같이 볼게요. 우리 21페이지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삼성 육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선시대까지 정치제도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지금 우리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이라고. 이거 놓치면 계속 놓칩니다.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 그냥 삼성육부 하면 아 그거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뭐 수학으로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3.14 이런 느낌처럼. 자, 왕이 있으면요. 그 아래 3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맞지? 네. 우리 갈로 안에 있는 걸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 상서성. 그 다음 뭐? 문화성. 그 다음 뭐? 중서성.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는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중서성이 중심입니다. 중서성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네. 뭐 하는 기구라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중요하지, 맞지? 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입니다. 맞지? 야,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애들 용돈도 좀 줄 겸 학교에 출석을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그래서 30일 꼬박 출석하면은 애들한테 용돈 개념으로 30만 원씩 주자. 그러면 애들을 엄청 뭐 동기부여도 될 거고, 맞지? 지각 이런 것도 잘 안 할 거고, 맞지? 엄청 좋을 거다. 이러한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누구랑 이야기했을까, 내가? 사법부. 왕이랑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정했겠지, 맞지?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제 누구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지, 맞지? 국회의원들이 바로 오케이 해줄 일이 없지, 맞지? 네. 우리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무슨 성입니까? 상수성. 문화성입니다. 문화성. 그래서 문화성에는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 회의기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화성. 그러면은 왕은 문화성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요. 싫어했겠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떻게든 문화성에서 잘 통과됐던 정책이, 그럼 이 정책은 빛을 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실행해야겠지, 맞지? 그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상서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상서성 혼자서 다 못하죠? 네. 그럼 상서성 밑에는 몇 개의 부서가 있는 겁니까? 6개. 6개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쌤이 아까 6개 이야기했죠? 어저께 이호, 예병, 형공.
쌤이 이야기했던 정책을 실행하려면 상서성에서는 누구한테 맡길까요? 아까 전에 돈 얘기했잖아. 학교에서 돈 주자. 어디에다가 너희끼리 논의해봐라 할까요? 예부겠지. 왜? 예부는 뭘 담당하니까? 교육이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예산 필요하겠죠. 무슨 부입니까? 무슨 부? 호부죠. 맞지? 그래서 호부의 장관이랑 예부의 장관이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맞죠? 그리고 실제 정책을 세울 겁니다. 맞죠? 이제 이해 좀 돼요? 요런 구성입니다. 요런 구성. 그런데 발해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영했다는 겁니다. 맞지? 발해는 어디가 중심입니까? 자, 일단 발해를 보면은 우리 잠깐만 자, 발해 삼성은 이렇게 명칭이 일단 다릅니다. 맞죠? 명칭이 달라요. 맞지? 원래는 요게 중서성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요게 문화성이고 요게 상서성이고요. 맞지? 그리고 여기 아래 이, 호, 예, 병, 형, 공인데 여기는 발해가 또 이름도 바꿔서 쓰죠. 맞지? 충, 인, 아이씨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겠던데? 충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죠? 그런데 발해는 일단 명칭부터 다릅니다. 맞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다르다? 명칭이 다릅니다. 맞죠? 중국과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달랐을까요?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맞지?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간다는 거죠. 맞지?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총괄했던 장관의 이름을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명칭이 무슨 식이다? 유교적인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케이? 요 두 가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학교도 하나 있지, 학교. 맞지? 학교도 있잖아, 학교. 플러스 학교. 맞지? 네. 학교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응? 우리 고구려에 있는 태학이었고, 맞지? 여기에서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주자감. 네. 자, 선왕 때 와서는요, 우리 발해가 최대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요. 영토가 넓어지면은 그 지역을 조금 잘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다스리기 쉽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왕 때 최대 영토가 되면서 지역을 5경, 15부, 62주로 지방제도를 구분하고요. 엄청 크지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파견합니까?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는 대부분 누가 많이 살고 있을까요? 고구려인, 말갈인, 거란인. 얘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지, 맞지? 맞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관은 고구려인이 파견됐을 건데 그 안쪽에 세부적인 뭐지? 그런 일들은 이러한 말갈 부족들, 거란 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부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발해가.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발해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발해를 부를 때 발해라고 안 부르고요. 와, 바다 건너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라고 불렀죠, 맞죠? 뭐라 불렀습니까? 해, 동, 성, 국이라고 명칭이 불렸습니다. 됐습니까? 해동성국 됐죠. 그리고 이 15대 와서는요, 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맞지? 926년에 아이고, 잠깐만, 우리 926년에 건국이 아니잖아요, 이거. 698년이잖아. 이 멸망한 게 몇 년이고요? 926년이고. 수정할게요. 자, 요때 멸망당하죠, 맞지?
우리 이때 거란의 배신입니다. 거란이라는 나라가 발해를 배신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지? 이렇게 잘 나갔던 나라가 뭐 배신했다고 한 방에 무너집니까, 맞지? 통상 배신해도 오랫동안 버티잖아, 맞지? 근데 그만큼 나약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한번 분석하지, 맞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시기에 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화산 폭발, 백두산 폭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발해 경제가 쑥대밭이 된 거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탱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졌지 않을까.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지, 맞지?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화산재 이런 거 분석해 보니까 요 시기였을 거랍니다. 요 시기. 됐습니까? 요게 발해에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페이지 아래쪽과 21페이지 아래쪽의 내용들을 볼 수 있었던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남은 거 어디 지역입니까? 신라 지역입니다. 신라 지역. 신라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뭐가 커진 겁니까? 신라도 과거에 비해서 영토가 커진 거지, 맞지? 그죠? 그래서 신라에서도 이런 영토를 다시 재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중심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왕 중심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갔을 겁니다. 우리 신라 왕들 기억납니까? 삼국 전쟁을 시작했던 왕 누구였습니까? 우리 무열왕이었잖아, 맞지? 이 무열왕의 이름 뭐였지? 김춘추지, 맞지? 김춘추는 그러면 최초의 무슨 출신의 왕입니까? 진골. 그렇죠. 최초 진골 출신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 무열왕이 백제 멸망까지는 봤다고 했습니다, 맞지?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고구려 멸망은 누구 때 끝납니까?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문무왕인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문무왕 때 무슨 통일을 달성해요? 삼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이름이 좀 웃겨요, 맞지? 신문을 좋아했나?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시기 때는 처음에 신문왕의 이야기를 보는데 일단 왕권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왕권 강화에.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 드디어 신라에서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라에서 만들었던 학교를 뭐라고 부르죠? 국학이라고 부릅니다. 국학. 국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구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성하냐면 집사부 중심 통치 체제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집사부가 뭡니까? 라고 하겠지, 맞지? 우리 고양이 키우는 사람 집사가 뭡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는 집사가 뭐예요? 고양이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고양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집사가 고양이의 하인이죠, 맞지?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이 집사는 누구의 하인입니까? 왕의 권력을 도와주는 핵심 기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집사부와 반대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왕의 권력에 방해되는 존재. 우리 예전에 법풍왕 때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은 누구의 대표죠? 귀족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강력할 때는 상대등의 권력이 어떨까요? 약합니다. 대신에 집사부의 권력이 높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왕의 권력이 약화될 때는요, 누구의 권력이 세집니까? 상대등의 권력이 강력해지고 집사부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쉽죠? 근데 지금은 왕의 권력이 강할 때니까 누구 중심으로? 집사부 중심의 국정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부가 어떤 임무를 담당했대요? 국가의 기밀, 국가의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였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정비했대요. 우리 땅이 넓어졌으니까, 맞죠? 지방제도를 정비하는데 지방제도는 몇 개로 정비합니까?
구, 주, 오, 소경. 약간 그 발해에 비해서는 좀 작죠, 사이즈가. 발해는 몇 주입니까? 62주 맞지? 하나는 같네요. 이 오경은 같네, 맞지? 이 경자가 무슨 경자일까요? 경자가 무슨 경자일까? 서울 경자입니다. 서울 경자. 그러니까 뭔가 핵심 도시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신라에서는 핵심 도시가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5개인데 이 소자는 뭘까요? 작을 소자. 작은 서울이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요? 작은 서울이에요? 큰 서울이에요? 큰 서울? 큰 서울. 그러면 여기에는 수도가 포함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가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라의 수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10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경주지. 반대로 발해 수도는 바뀝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볼게요. 우리 20페이지에 보면은 발해 수도가 바뀐 모습 보입니까? 동모산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중경으로 안 갑니까? 그 다음에 상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가죠. 맞죠? 이렇게 발해는 여기에서 수도를 왔다 갔다 옮깁니다. 근데 신라에서는 여기가 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맞지? 그러면 이 5개의 소경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2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오소경 보입니까? 충주에 있는 무슨 경? 중원경. 원주에 있는 무슨 경? 북원경. 청주에 있는 무슨 경? 서원경. 남원에 있는 무슨 경? 남원경. 김해에 있는 무슨 경? 금관경. 총 5개의 작은 소경을 만들었지, 맞지? 그 만들었던 이유가 뭐랍니까? 밑에 첫 번째 뭐래요? 통일신라는 오소경의 옛 고구려와 백제의 가야 출신 어. 귀족이 이주에 살게 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야 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고구려 쪽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민족 통합. 민족 통합? 수도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민족 통합일 수도 있겠고. 왜 자기 근거지를 떠나서 다른 데다가 다 몰아냈을까요? 가야 애들은 옛 백제 지역으로, 백제 애들은 고구려 지역으로, 고구려 애들은 뭐 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놨다고요. 왜요? 수도의 한계. 맞죠? 은상이는 어디 지역을 잘 압니까? 그렇죠. 제주 지역을 잘 알죠, 맞지? 그럼 니를 갑자기 저기 강원도의 산골짜기 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가 원래 제주도에 잘 나가거든. 그 이유는 걸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또 모를 그 또 삼국 부흥운동이나 이런 거 나타날 수도 있잖아, 맞지? 다시 뭐 백제 세우겠다 할 수도 있잖아. 네. 다시 고구려 세우겠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역사상 현실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후백제, 후고구려 생기잖아. 네. 그래서 얘들도 그런 걸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얘들 중심으로 다시 나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은상이가 이야기했지. 뭐야 한 게? 수도의 한계.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맞지? 맞죠? 네. 치우쳐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이렇게 하나의 서울들을 만들어 두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이 이유 2가지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무엇을 지급했답니까? 관리들에게. 자,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요거 잘 기억하세요. 기억해라고 했어. 자,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뺏어요? 노급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뭘 주냐면 녹봉을 줍니다. 자, 지금 신문왕 때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맞지? 그런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애고 녹봉을 주었다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 귀족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 왕의 권력이지. 그럼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단계다? 귀족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약화시켰다면 여기에서는 뭘 약화시킵니까? 경제적인 걸 약화시킨다는 거죠. 맞지? 돈이 없으면 권력도 잃어요. 맞지? 자, 우리 이 부분만 보고 끝낼게요. 자, 원래는
노급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원래 관직 복무를 하는 대가로 노급을 줬거든. 귀족들한테. 자, 우리 2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여기 사람 2명 보이지, 맞지? 네. 어떤 애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봉고기가 이빨 보이면서 웃지, 맞지? 네. 오른쪽은요? 슬퍼하고 있죠, 맞지? 네. 이 말은 귀족들은 뭐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녹봉이 유리하다는 거지, 맞지? 아, 노급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노급에서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느낌입니다. 자, 여기가 은균이가 여기를 노급으로 받은 겁니다, 내가.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냐면 은상이도 살고 있고요. 네. 여기는 하임이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원이도 살고 있고요. 제우. 재우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다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내 거라고. 내가 노급으로 받은 거야, 왕한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그럼 은상이는 내한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하임이도 내고, 재우도 내고, 채월이도 내고, 맞지? 뭘 걷어갈 수 있냐면 쌀? 세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 농사 짓은 대가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고.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조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나는 세금. 그 다음에 또 뭐 더 걷어갈 수 있을까요? 특산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특산물. 우리 여기에서 나는 특산물도 너희 따로 내. 그 다음 뭘 또 거둘 수 있냐면 노동력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은상이, 너 오늘 마치고 우리 집 가서 청소해. 가능하다고요. 재우, 너 앞으로 내 따라다니면서 내 비서해. 가능하다고요. 왜? 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농력.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음을 좀 나쁘게 먹었어요. 그럼 얘들 다 뭘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노예. 노예로 쓸 수 있고 뭘로 쓸 수 있는 거? 군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신문왕이 이게 싫었던 겁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얘들 다 왕의 백성인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쓰냐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노급을 없애기로 한 거였죠. 맞죠? 대신에 무엇을 주기로 한 겁니까?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주기로 했던 겁니다. 이 관료전에서는요. 무엇만 가능합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걷어갈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은균이가 기분이 나빴겠지, 맞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점점점 띠리한 놈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부활할까요? 노급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급이 부활된 시점에는 왕의 권력은 약하다. 집사부의 권력은 약하다. 상대등의 권력은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때부터는 상대등이 다음 차기 왕입니다. 차기 왕. 반란을 상대등이 계속 일으켜요.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신라 말기에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면은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